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스몰톡이 어려운 분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거나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상대방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만들어주세요. 인간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거든요. 그러면 내가 떠드는 것보다 질문이 나오겠죠? 근데 이때도 질문이 드라마 봤어요? 했는데 작가 얘기, 드라마 감독 얘기, 줄거리, 우리가 아니라 다른 제3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.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면 꼭 물어봅니다. 예를 들면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스몰톡이 어려운 분들은 일반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. 날씨 이슈, 이런 이야기. 다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하는데요. 그것보다 일단 큰 그림에서 보자면 우리가 만나서 그들과 더 잘 지내고 싶은 것이잖아요. 그럴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거나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인간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거든요. 어떤 모임에서든,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. 상대방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내가 떠드는 것보다 질문이 나오겠죠? 근데 이때도 질문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. 요즘 그거 들어보셨어요? 라든지 요즘 그 드라마 유행하던데 보셨어요? 이러면서 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제3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. 진짜 우리의 얘기는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. 드라마 봤어요? 했는데 작가 얘기, 드라마 감독 얘기, 그 배경 줄거리 이런 건 제3자라면 그 드라마 어땠어요? 하면 그 사람을 향한 질문이에요. 원래 드라마 자주 보세요? 이렇게. 그러면 이게 딱 분리가 되면서 자기 얘기를 되게 잘하게 돼요. 아이스 브레이킹을 저는 굳이 한다면 저는 꼭 이름에 대한 거 물어봅니다. 예를 들면 최근에도 제가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한 클리닉 원장님을 만나러 갔어요. 근데 거기에 앞글자의 이름이 로아였어요. 저는 그 이름을 물어봤어요. 로아가 어떤 뜻인가요? 그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. 로드 투 아이, 나에게로 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. 그 의미를 듣자마자 바로 그 의미가 느껴지더라고요. 마찬가지예요. 저 역시도 흥버튼이라는 회사 이름인데 이걸 사람들이 거의 안 물어봐요. 흥버튼은 버튼 누르면 흥이 나오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많은데요. 물론 그런 뜻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좋아요. 근데 이 뜻은 원래는 팀버튼 감독의 버튼을 따와서 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. 이런 것처럼 회사 이름도 의미가 있고요. 사람 이름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회의하기 전이나 어떤 모임에서 뭔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 남죠? 그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저는 꼭 물어봐요.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? 이렇게.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아서요. 꼭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. 경청을 잘하면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. 대체로 경청을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반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리액션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 반응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내 생각을 또 얘기를 해요. 제가 달리기 얘기를 한다. 요즘에 추워서 헬스장에 뛰었는데 그나마 헬스장에서 뛰니까 좀 괜찮다.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헬스장은 좀 따분해서 달릴 수가 없다.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달리는지 모르겠다. 사람들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.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달리기에 관련해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더 좋은 건 상대방이 본인의 이야기를 더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왜 헬스장에서 뛰었냐, 따분하진 않았냐, 주로 어디 달리시냐, 어떻게 달리게 됐냐 이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계속하는 게 결국은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거예요.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경청입니다. 낯을 가리는 분들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되게 뻘쭘해하기도 해요. 특히 자기소개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. 이때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. 저는 말하기 교육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소개할 수 있거든요. 낯을 가리고 긴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 낯을 가리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여기 왜 왔지? 모임에 관심이 없나 보는데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인 게 설득의 기본은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잖아요. 다른 사람들도 다 낯을 가립니다.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웃으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오는 길은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? 이러면서 넉살 좋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외향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 사람도 낯가려요.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은요 처음 만날 때 어려워합니다. 그런데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한 것 뿐이지 속으로는 다들 긴장해요. 그래서 이때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만 생각해 보시고요. 다들 나처럼 긴장하는구나. 그리고 우리가 모인
모인 것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. 만약에 동호회예요. 그러면 그때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? 거기에 따른 자기소개를 하면 매력적입니다. 저도 경력으로 항상 소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날의 그 모임 특성에 맞춘 자기소개를 해요. 예를 들면 제가 달리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. 거기 가서 저는 16년 차 아나운서 방송인이다, 사업하고 있다,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별로예요. 어떻게 했냐면 달리기라는 우리의 공통점, 그리고 거기에 내가 왜 왔는지, 계기,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는 점,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더 결속력을 다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건 이거였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입니다. 제가 달린 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보고 나서였는데요. 글을 쓰면서 하루키는 체력을 기르고 끊임없이 달리더라고요. 저도 두 번째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 나도 달리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달렸는데요. 5분만 달려도 좀 숨이 차더라고요. 그래서 더 오래 달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도 알 수 있고,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왜 왔구나도 알 수 있잖아요. 그리고 흥미가 생겨요. 그렇게 알게 되면. 그러니 경력으로만 소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. 정말 명함처럼 소개하는 건 별로예요. 왜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의 개수는 대여섯 개 안에서만 맴돌잖아요. 그래서인지 명함을 딱 받았을 때 그가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뭔지 몰라요. 물론 변호사, 의사, 간호사 이런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죠?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뉩니다.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사람, 개원한 의사의 일,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있는 사람,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나 또는 직무만으로도 이야기를 하면 그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세워보시면 좋겠어요. 내가 한 자기소개를 똑같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다면 좋은 자기소개가 아니에요.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. 그건 결국 이야기가 담겨요. 내가 이 일을 왜 하게 됐는지, 또는 그 일 한 것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,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명함식 같은 자기소개만 피하시면 좋겠어요. 첫인상은 저는 매일 리셋된다고 생각해요. 물론 첫인상이 강렬하게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,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또 다른 모습이 보일 거잖아요. 왜냐면 우리가 한 사람만 만나고 살지 않잖아요.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. 그러니 내가 한 실수를 기억하지 마세요. 대부분 그래요. 내가 오늘 그 말만 안 했으면, 내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나? 오늘 이 입은 옷이 좀 별로였나?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 생각해요. 저마저도 직접적으로 느꼈던 게, 저는 앵커였었어요. 근데 생방송 뉴스를 진행을 할 때 말이 꼬이거나 그런 적이 많았어요. 그러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. 선배 기자들이나 국장님 뭐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했거든요. 근데 다들 저한테 고생했다고, 잘했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의 실수는 내 눈에는 너무 커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. 그런 거와 똑같아요. 첫인상도 마찬가지니까 별 신경 쓰지 마시고요. 매일매일 첫인상이 결정되는구나, 이런 생각하시면서 더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. 제가 유재석 씨를 참 좋아해요. 왜냐하면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되게 다정하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. 또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, 그런 거를 할 때도 배우나 또는 신인들이 나오는데, 그 이유가 아마 저는 유재석이라는 MC가 편에 서일 거라고 여겨져요. 제가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건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거든요. 관심을 주고요. 이야기를 계속 경청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면서 진심으로 들어요.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재석 씨라는 인물을 높이 사는 거죠. 근데 그런 이유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, 노력에 더 의미를 두죠. 외모로만 봤을 때는, 눈, 코, 입만 봤을 때는 완전 잘생겼다 쪽은 아닐 수 있지만 호감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호감이 중요하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전 느껴집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보다 누구인지 그걸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왜 이해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럴 수 있지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,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,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.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,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. 그리고 특히나 외모가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요, 잘 웃습니다. 왜 웃는 상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많이 웃으면 좋겠어요. 궁금해하시면 좋겠어요. 특히 친구를 만난다. 그럼 친구가 오늘 라면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? 나는 굶었는데 빨리 밥
밥 먹으러 가자. 이럴 수 있어요. 라면 먹었다는 그 하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.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때도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. 왜 라면 먹었어? 이렇게. 일상에서도 대화가 서툴거나 또는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좀 별로 재미없어 한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때도 나와 즐겁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웃기거나 내가 인기 많아지는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.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결국 인기의 척도라고도 보일 수가 있겠죠.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관심을 계속 두는 거예요. 그래서 친밀한 사이에서도 우리가 더 질문을 안 할 때가 있어요. 가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. 맨날 산에 가는 가족이 있으면 또 갔다 왔냐?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오늘은 어땠는지, 오늘은 가서 뭘 느꼈는지 이렇게 계속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하면 또 그날의 새로운 이야기가 막 쏟아지거든요. 이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그냥 자리에 앉기보다는 어제 잘 잤어요? 한마디 시작을 해요. 어제 좀 뒤척였다. 이러면 또 우리는 좀 불면증 좀 그런데 운동 좀 해봐요 이러면서 조언할 수 있는데요. 그것보다 질문. 왜요? 얼마나 못 잤는데요? 새벽에 뭐 하셨어요?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 많이 하면 꼬치꼬치 캐무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을 향한 질문을 하잖아요. 다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건 꼭 저를 믿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설득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순간에서도 훨씬 나은 모습을 만날 겁니다. 결국 나 자신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.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유창하게도 할 수 있고 떨지 않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, 내가 이 삶을 왜 살아가는지, 이 일을 왜 하는지, 내가 왜 이걸 먹고 싶은지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. 그러기 위해 나를 잘 알아야 할 테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왜 대화하다 보면 친절하게 말해야 될 것 같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춰줘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러지 않아도 돼요.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. 그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. 내가 나로 굳건히 서 있고 내가 바라는 지점과 이상향이 있잖아요.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? 그때는 당연히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, 내가 웃게 하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다 곁에 두면서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